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유럽 쪽에서는 약간의 혼조세지만 점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를 키워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미국장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가 0.9%, S&P 500 1.4%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기술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많이 좀 밀렸던 만큼 1.6% 계속해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기술주가 되겠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키워드 두 가지 정도 볼 텐데요. 연준 인사, 그리고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는 총재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기반으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계속 추측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됐는데요. 총 4명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3명이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여는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고점이라는 판단은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고 좀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약간 잡혔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가 9월의 금리 인상폭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8월의 주요 경제 지표를 본 다음에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부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줬고요. 또 강성 매파죠.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는 계속해서 올리자 계속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금리 앞당겨서 최대 4%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3명이 금리 인상폭이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다음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이날 지수 상승에 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자, 2분기 GDP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눠서 나오는데 이번에 두 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연율 마이너스 0.6%, 마이너스긴 하지만 앞서 나왔던 속보치보다는 개선이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전주 대비 2,000명 줄었는데요. 시장의 예상만큼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주 연속으로 실업자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지표 두 가지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국채금리 수익률이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10년물은 크게 떨어졌고 2년물은 보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것으로 기술적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시장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조가 유지됐다라는 점, 2년물을 계속 보합으로 만들었던 그런 재료가 됐고 또 이러한 행동이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장기물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하루 뒤니까 수요일 날 미국 증시가 약간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다면 간밤에 탄력을 더 크게 키운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강했던 게 소재 섹터가 되겠는데요. 2.2%로 가장 강했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어제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또 소재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에 큽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로 강했던 게 2% 딱 올랐던 서비스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이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서비스도 강했고 같은 관점에서 IT까지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예상이 드는 것이 반도체가 유독 강하게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재가 강하니까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2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 강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선 엔비디아, 비메모리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종목을 봅니다. 4%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어제 전망이 부진해서 좀 밀렸었는데 어쨌든 전망이 부진해도 맞을 만큼 맞았다라는 그런 평가. 지금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이제 간밤에 또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몰리게 됐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되면서 AMD까지 동시에 관계사로서 한 4.8% AMD가 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징주로 따로 빼놨는데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그런 또 기술주가, 성장주가 강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성장주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점도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재료가 됐고요. 또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지원법에 관련된 이제 세부 법안들이 마련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9%, 그리고 같은 메모리로 볼 수 있는 웨스턴 디지털도 3.6% 상승을 했고요. 뭐 인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대부분의 이제 제조 종목들이 적게 오른 게 2% 후반입니다. 그 이후로 더 세게 올라갔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장비업체 쪽에서도 평균 2.5%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한테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넓게 지금 성장주하고 은행주, 금융 쪽을 좀 묶어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뭐 대부분이 올랐던 만큼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각자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대형 IT 종목들은 지금 가장 적게 오른 게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제 1.1% 올랐고요. 가장 강했던 게 이제 구글과 그리고 아마존 2.6%대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금융주 쪽에서는 이제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들 다 올랐었는데요. 특히 대형 은행들의 상승세가 조금 더 큰 폭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뭐 대표적으로 JP모건 체이스가 2.5%로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성장주 중에서 딱 이 종목만 하락을 했습니다. 세일스포스닷컴이 되겠는데요. 실적이 부진했고 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거의 다른 종목들 다 가는 동안 홀로 3% 이상의 급한 하락세를 맞이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들과 소재는 이쪽에 있는데요. 같이 중국 기업하고 묶어서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이런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도달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또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어제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렸죠.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시너지를 내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알리바바가 거의 8%, 판듀오듀오 12%, 징둥닷컴 9%, 바이두 8.7% 성장주 중심으로 강하게 매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여기에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 자잘자잘하긴 한데 평균 2%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를 조금 더 자세히 두 가지 뽑아보겠습니다. 실적과 전망에 따라서 이렇게 엇갈릴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성장주 또 스노우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이 4억 9,720만 달러, 주당 순이익 0.70달러, 모두 다 좋은 수익을 내는 모습이었었고요. 증권사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스노우플레이크가 거시적으로 아직 영업 환경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장기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나스닥이 좀 많이 밀리기는 했어도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심리를 좀 더 부각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장중에 이제 상승 출발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장 마칠 때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강한 양봉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23%나 급등하면서 19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펠로톤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랑 그리고 간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운동기구 판매 업체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피트니스 기구를 팔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올랐지만 또 간밤에는 실적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펠로톤이 되겠는데요. 자, 회계상 4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이 6억 7,87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3.68달러. 모두 다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다음에 1분기인데 지금 1분기 실적 전망을 전년 대비해서는 21% 감소고요. 4분기 대비해서는 6%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CEO도 컨퍼런스 콜에서 또 운동기구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했던 것이 또 하나의 또 악재가 됐습니다. 자, 펠로톤 18%나 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11달러 간신히 지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도 잭슨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좀 변동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었고 장 후반으로 가면 가서 좀 개선되는 움직임이 세 가지 증시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독일하고 영국만 상승을 했고 프랑스만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지금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계속해서 강하게 매파 성향을 보일 것이다라고 했다면 이제 간밤 유럽 증시에서는 매파가 아닐 수 있다. 우리 어느 정도 예상에 부합한 게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장 후반에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재료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가 계속 오르다가 이날은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거의 2% 가깝게 하락하면서 $92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키워드는 이란입니다. 이란과 미국 핵 협상과 관련해서 진전이 조금씩 나온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막혔던 이란에서 이란의 원유가 이제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 결국에는 유가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을 보게 되면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중국의 부양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1.2% 상승할 수가 있었고요. 금값은 지금 3거래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국제 수익률 역시 이 중장기물인 10년물은 좀 상당히 세게 밀렸습니다. 7.5bp 하락하면서 3.0%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미국 연결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잭슨홀이라는 주요 이벤트를 앞둔 가운데 뉴욕 증시는 점차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는 분위기를 간밤에 또 보여줬습니다. 세부적인 재료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둔 경기 심리에도 불구하고 연이틀 상승 랠리를 지속한 가운데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1.7%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하루였는데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장기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부실, 최악의 폭염 등이 겹치면서 중국 경제 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자 중국 당국이 한화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추가로 풀겠다고 밝힌 건데요. 중국의 관영 중앙 TV 등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경제안정대책 외에 경기회복 기반 강화를 위해 19개 항목의 추가 부양 패키지를 실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 5월에도 6개 분야 33개 항목에 달하는 약 3천억 위안 규모의 경제안정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엔 내놓은 방안은 추가로 마련한 경기 부양책으로 총 1조 위안이 넘는 규모입니다. 한편 내일로 다가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의 경기 심리가 높아진 탓에 시장 거래량은 평소보다 감소했는데요. 당초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실었지만, 현재 일각에서는 파월 의장이 오히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의식해 다소 온건한 기조로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는 예상을 상회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먼저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 잠정치가 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 마이너스 0.6%로 집계돼 속보치였던 마이너스 0.9%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으로 시장 예상은 마이너스 0.5%였는데요. 잠정치가 높아진 것은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은 당초 1% 증가해서 1.5% 증가로 상향 조정됐고,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로 나뉘어져 발표가 되게 됩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 1~4분기에 마이너스 1.6%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과 2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통상 기술적인 침체로 여겨지며 최근 경기 하강 기류와 맞물려 향후 침체 논쟁이 격화될 전망으로 보이며, 공식 침체 여부는 전미경제연구소 NBER이 판단하게 되며, NBER은 고용과 생산, 소득, 지출 등을 분석해 침체 여부를 공식화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주 고용지표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3천 건을 기록해 이전 주보다 2천 건이 감소하면서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시장의 예상치였던 25만 3천 건을 하회하며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점을 보여줬는데요.
최소 2주 이상 실업상을 청구하는 연속 실업성 청구 건수 역시 19,000건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금리 인상 속도 둔화를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파월 의장이 이번 심포지엄에서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다소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보일 것이라면서 의도적이지 않게 경기 침체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준이 점차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면서 파월 의장은 이 메시지를 재차 강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한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면서 지난 6월과 7월에 기준금리가 각각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됐었기 때문에 9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만 오른다면 시장에는 비둘기파적인 신호로 보여줄 수 있다면서 FOMC가 올해 긴축을 더 공격적으로 해야겠다고 결정한다고 해도 연준이 9월에 재차 75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하기보다는 50베이시스 포인트씩 여러 차례 올리는 방법을 선호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진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음식료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게임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니 쪽에서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 콘솔 게임기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와 양분하고 있는 일본의 소니 그룹 자회사인 소니 인터액티브 엔터테인먼트가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압력에 따라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 PS5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으로 유럽에서 499유로에 판매되던 디스크 드라이브 장착 버전 PS5는 549.99유로로 50유로 인상하고 일본에서는 세금 포함 54,978엔이었던 동일 버전을 5,500엔 오른 6478엔에 판매될 예정이며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과 불리한 통화 추세는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세계 경제 환경과 회사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번 가격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니의 주가는 1.75%가 상승한 227달러 9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준비제도가 주목하고 있는 상무부의 7월 PCE 물가지수, 그리고 미시간 대학의 8월 소비자 태도지수 최종치, 7월 미국 도매 재고, 7월에 미국 상품 수지가 발표되고, 진코 솔라 홀딩스, 차이나 페트롤리엄 앤 케미컬, 그리고 뱅크 오브 커뮤니케이션스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